안녕하세요. 산 AI의 사나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헤어스타일도 바꿔보고요. 다양한 의상으로도 바꿔보고, 그리고 이러한 싸구려 티셔츠를 아주 비싼 티셔츠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인페인트 방법으로는 이렇게 의상들을 쉽게 변경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작은 부분에 대해서도 인페인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빌리티 매트릭스를 실행해 주세요. 컴피 UI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빌리티 매트릭스가 없으신 분들은 컴피 UI를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확인해 볼 워크플로우고요. 상당히 많죠?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이미 설치가 다 되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요. 오늘 사용해 볼 노드는 와스 노드 스윗 노드를 사용할 거고요. 설치가 만약 안 되신 분들은 설치를 진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컴피 UI GGUF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GGUF 같은 경우는 이전 영상에서 설치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RG3 컴피 UI 노드가 있습니다. 이것도 설치를 해주시고요. 이거는 아마 처음 설치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요. Everywhere라고 검색을 하시면 Use Everywhere UI 노드가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컴피 UI Essentials 노드, 컴피 UI Mixram 노드, WAS 노드 스윗 이렇게 설치를 하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은 이 각각의 노드를 인스톨 하시고요. 컴피 UI를 재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간단한 인페인트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플럭스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요. GGUF 로더를 가져올 거고요. 우선 노드 생성 때는 빠르게 생성할 거기 때문에 시넬 버전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듀얼 클립 로더가 있었죠. 여기에 F8 텍스트 인코더를 추가하고 클립 L 버전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럭스 노드를 선택을 해주고요. VAE가 필요하겠죠. 로드 VAE 이것을 추가를 하셔서 플럭스 VAE를 사용하겠습니다. 오늘은 플럭스 강의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모델과 이 VAE 그리고 이 클립을 사용하겠죠. 여기서 오늘 설치한 Use Everywhere 노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기 Every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러가지 노드가 있는데요. 여기 Anything Everywhere 이것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모델이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아웃풋은 따로 없고요. 그리고 나머지도 똑같이 Anything Everywhere, Anything Everywhere 이름에서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어디서든 이것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프롬프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립 텍스트 인코더 여기 파지티브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줄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불빛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안 돼 있는데도 인풋 값으로 클립을 사용하는 곳에서는 이렇게 클립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연결이 필요가 없고요. 이 모델을 사용하기 전에 로라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RG3 노드가 하나 있는데요. 파워 로라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파워 로라 로더 RG3 노드가 있습니다. add 로라를 통해서 플럭스 리얼리즘 로라를 사용해 볼 거고요. 모델이 이곳에 연결되고 클립도 이곳에 연결되고 여기서 나온 모델을 anything에 여기서 나온 모델을 anything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드가 많아지기 때문에 사이즈를 좀 줄여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라가 있을 거고요. 여기서 각각 클립과 모델이 이렇게 Anything Everywhere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플럭스 가이던스가 있었습니다. 기본으로 3.5 설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컨디셔닝을 연결을 해주고 베이직 가이더가 있었습니다. 베이직 가이더로 연결을 해주고 베이직 가이더와 항상 쌍으로 다니는 게 있었죠. 샘플러 커스텀 어드밴스드입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해줬으면 여기에 모델은 자동으로 이렇게 불빛이 들어와 있죠. 여기에 Anything으로 설정한 이 로라에서 나온 모델이 이곳에 들어갔고요. 자, 나머지 연결 안 된 노드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즈는 랜덤 노이즈를 사용을 할 거고요. 가이더는 여기 베이직 가이더에 연결이 되어 있고 샘플러는 K 샘플러 셀렉트 그리고 시그마스는 베이직
스케줄러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기본 노드에 있던 것들이고요. 여기에 레이턴트 이미지가 필요하겠죠. empty 레이턴트 이미지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는요 1024에 1024 사이즈 기반으로 우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이 완료가 되었고요. 아웃풋으로 디코드가 필요하겠죠. VAE 디코드를 추가해 주고요. VAE도 굳이 연결을 안 했는데 이렇게 불이 들어와서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잘 출력되는지 프리뷰 이미지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잘 출력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여기에 프롬프트를 하나 넣어 줄 거고요.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원격으로 노드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쉬넬 버전인데 제가 20스텝 기본값으로 실행을 하였네요. 이렇게 4스텝으로 변경을 해볼 거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생성되는 동안 노드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미지가 생성되는 걸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인페인팅을 할 때는 이미 생성된 이미지에서 인페인팅을 하고 있죠. 소프트 인페인팅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더블 클릭을 하시고 인페인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인페인트 모델 컨디셔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자, VAE는 연결이 되어 있고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여기서 나온 파지티브를 연결해서 플럭스 가이던스로 넣어주고요. 네가티브는 비어있는 걸 넣어주면 된다고 했죠. 클립, 텍스트, 인코더 기본 노드가 있습니다. 네가티브 프롬프트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레드로 변경을 하고 최소화를 하겠습니다. VAE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사용할 이미지가 필요하겠죠. 로드 이미지가 있습니다. 로드 이미지와 마스크를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레이턴트를 empty 레이턴트 대신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인페인팅을 하기 위해서 4스텝으로는 부족하겠죠. 그래서 데브 모델로 한번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브 모델로 변경을 하였고요. 오늘 인페인팅을 사용해 볼 이미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곳에 오픈인 마스크 에디터를 눌러 주시고요. 헤어를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칠을 해 주시고 이런 마스크가 생성이 되었고요. 그럼 헤어스타일을 가져와야겠죠. 제가 레딧에 올라온 이 사진 URL을 공유를 드릴 건데요. 특이한 헤어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헤어 프롬프트를 넣어 주었고요.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스크가 있는 부분에 인페인팅이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콘로우 헤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콘로우가 이렇게 머리를 따 놓은 헤어스타일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머리가 따져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콘로우 헤어로 변경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페인팅이 성공적으로 되었고요. 이번에는 의상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다시 클리어 해주고요. 이번에는 이 의상 부분을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의를 먼저 변경을 해볼 거고요. 자, 이 부분을 마스크 처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의상 프롬프트를 하나 넣어야겠죠. 이러한 티셔츠가 아니고 탱크탑 프롬프트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탱크탑 옷으로 깔끔하게 변경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플럭스에서는 아주 쉽게 인페인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페인트 모델 컨디셔닝만 연결을 해주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인페인팅을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부분에 인페인팅을 할 경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로고를 하나 찍어 볼 건데요. 여기에 플럭스라는 단어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대로 실행을 해볼 거고요. 자, 이 샘플러 커스텀 어드밴스드에 이 부분을 새롭게 그려주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플럭스라는 글씨를 넣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글씨가 정상적으로 생성되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이키 로고도 한번 넣어 볼까요? 워드 대신에 로고라고 넣어 볼 거고요. 여기에 나이키라고 넣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는데 나이키 마크가 아니죠. 이상한 그림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인페인팅을 할 때 아주 작은 부분을 수정을 하려고 하면은 정상적으로 인페인팅이 되지 않습니다. 이 이유를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자, 이렇게 그림판에 이미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는 요만한 영역에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우선 나이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기가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확대를 해서
이곳에서 편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AI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럭스뿐만 아니고 스테이블 디퓨전에서도 이렇게 작은 부분은 바로 인페인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이 작은 부분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확대를 해서 그림을 그리고 다시 축소를 하면 되겠죠.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드가 너무 많아 복잡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이 부분을 그룹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모델들과 프롬프트를 가져왔죠. 프롬프트라고 그룹을 생성을 하였고요. 이것을 이렇게 묶어서 이러한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컨디셔닝을 제외한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리를 해서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플럭스 샘플러라는 그룹을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룹핑이 되었고요. 여기 이미지가 있고 여기 이렇게 작은 부분에 마스크가 있습니다. 우선 이게 어떻게 생성되어 있는지 한번 그림을 눈으로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마스크가 이렇게 커다란 이미지에서 이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마스크를 잘라서 사용을 해야겠죠? 이 마스크를 자르기 위해서는 마스크 크롭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와스 노드 스윗에서 마스크 크롭 레지언 마스크 영역을 자르는 노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크롭을 하게 되면은 크롭된 마스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했고요. 이렇게 크롭되어서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빼먹었네요. 소프트 인페인팅 방식을 사용한다고 했었죠. 모델에 소프트 인페인팅을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디퍼런셜 디퓨전 노드를 추가를 할 거고요. 이곳에서 나온 모델이 애니팅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역이 정확하게 잘렸는지 이미지도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이미지 크롭이 있습니다. 이미지 크롭 기본 노드가 아닌 여기 이미지 크롭 에센셜 노드가 있고요. 여기에 위드스, 하이트, 그리고 X, Y 좌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여기 크롭된 이미지에서 받아올 거고요. 이것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컨버트 위젯 투 인풋으로 위드스와 하이트, 그리고 X, Y를 받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에 위드스를 연결을 해주고 하이트를 연결하고 X 좌표는 레프트가 되고요. Y 좌표는 탑이 됩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연결했으면은 이것도 한번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이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RG3 노드인 이미지 컴페어러 이 노드를 사용을 해볼 거고요. 여기에 있는 마스크를 이미지로 연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컨버트 마스크 투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이미지를 같이 넣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성을 해봤고요. 이미지 입력이 안 되었네요. 여기 기본 이미지를 넣어줬고요. 이렇게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크롭된 이미지에 마스크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이렇게 타이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살짝 늘려줄 건데요. 늘리는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이미지를 크롭을 했죠. 마스크 영역을 조금 확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드스를 가져오고요. 매스라고 검색해 보시면 믹스랩에서 매스 오퍼레이션 믹스랩 노드가 있습니다. 멀티플리 바이가 있죠. 여기에 1을 넣게 되면은 원본 그대로인 1을 곱한 이미지가 되고 0.2를 곱하게 되면 이 위드스의 0.2배 그러니까 20%의 사이즈만 계산을 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트와 플롯으로 출력이 되고요. 여기에 어떤 값이 출력이 되는지 이 디스플레이 애니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트를 연결을 해볼 거고요. 이 노드는 디스플레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RG3에 디스플레이 애니가 있습니다. 어떤 거를 연결을 하더라도 이렇게 출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을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여기 마스크 크롬 레지언을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마스크가 있는데 이 패딩 값을 여기서 개선된 값으로 넣어줄 거라서요. 여기에 패딩 값을 입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받았고요. 그럼 여기서 등록된 위드스와 하이트 그리고 레프트 탑을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크롭을 하였고요. 자, 이렇게 마스크를 잘랐으면은 이 아직 작은 요 마스크를 키워줘야겠죠. 아직 단순히 잘라놓은 거기 때문에 이 마스크를 키워줘야 됩니다. 근데 마스크 자체를 키울 수가 없고요. 이것을 다시 이미지로 변경을 해서 이미지를 리사이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버트 마스크 투 이미지가 있습니다. 기본 노드고요. 그럼 여기서 나온 이미지를 리사이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J 노드 중에 리사이즈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크게 1024 사이즈로 맞춰 볼 거고요. 근데 이것을 강제로 1024로 자를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 Keep Proportion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쪽 기준으로 이미지 사이즈를 변경을 하면 나머지 사이즈는 그것에 맞게 변경이 되게 됩니다. 자, 업스케일 메소드는 이것을 사용해 볼 거고요. 자, 이렇게 이미지를 리사이즈 하였습니다. 이 리사이즈한 이미지를 다시 마스크로 바꿔야겠죠? 컨버트 이미지 투 마스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마스크를 소프트 인페인팅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디퍼런셜 디퓨전을 추가를 하였는데요. 이 디퍼런셜 디퓨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마스크가 아닌 블러 마스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마스크를 블러 처리해 볼 거고요. 블러 처리는 가우시안 블러 마스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50에 50 정도를 일단 생성을 해보고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스크가 생성이 되었고 이 블러 처리된 마스크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컨버트 이미지 투 마스크로 다시 한번 변경을 해서 확인을 해볼 거고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여기 마스크가 연결이 안 돼 있죠? 그럼 여기서 나온 마스크가 아니고 이곳에 마스크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키웠으니까 이미지도 키워야겠죠? 그럼 이것을 그대로 복사를 하셔서 이미지를 넣어주고요. 이미지도 사이즈를 키워 주었습니다. 그럼 이 이미지가 잘 생성되었는지 확인을 해볼 거고요. 이 블러 마스크도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이렇게 커진 상태로 마스크가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이 되었죠? 그럼 이 마스크를 적용해서 이 마스크 부분을 새로 생성을 해야겠죠? 여기서 생성된 마스크와 이미지를 이곳 이미지 생성 쪽에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레이턴트 이미지가 현재 이곳으로 연결이 되었죠. 이 인페인트 모델 컨디셔닝은 사용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연결을 해주고요. 이것은 연결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거티브도 연결이 필요가 없겠죠. 그럼 레이턴트도 연결을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곳에 레이턴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변경된 이미지와 마스크를 넘겨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리사이즈 된 이미지를 인코딩을 해야겠죠. 디코딩 같은 경우는 레이턴트 이미지를 이미지로 변경을 하는 거고, 반대로 VAE 인코드는 픽셀을 받아서 레이턴트 이미지를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VA는 이곳에서 자동으로 연결이 되었고요. 그럼 이 레이턴트를 넘겨주는데 마스크도 추가가 필요하죠. 마스크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set 레이턴트 노이즈 마스크가 있습니다. 여기에 마스크를 추가를 할 건데요. 아까 최종적으로 블러 처리한 마스크를 이곳에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레이턴트 이미지를 이 샘플러에 연결을 해줄 거고요. 이렇게 준비는 다 되었고요. 일단 잘 생성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마스크가 생성이 되었고 여기 레이턴트 이미지가 넘어오면서 이곳에 글씨를 새겨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저희가 프롬프트는 나이키 로고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부분을 확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이키 로고를 생성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는 이 작은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도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생성이 안 되었었고요. 자, 이렇게 점점 배경과 비슷해지는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최종 결과가 이렇게 되었고요. 그러면 이 나이키 로고를 이 부분에 넣어줘야겠죠? 이렇게 잘라서 확대해서 그림을 그려준 것을 다시 줄여서 이 원본 위치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 작업을 해볼 건데요. 아까 전에 리사이즈 이미지가 있었죠? KJ 노드에 리사이즈 노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지와 위드스, 하이트 이미지가 입력이 될 거고 여기 위드스와 하이트가 있습니다. 매번 이곳에 위드스, 하이트를 넣어줄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입력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값을 입력을 받아올 거고요. 우선 최종 이미지는 여기서 나온 이미지겠죠? 이것을 리사이즈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값으로 리사이즈를 해오냐? 처음 마스크를 잘라냈던 가로, 세로 값이 있습니다.
이 값으로 다시 돌려놓을 건데요. 자, 이렇게 넣어 주었습니다. 그럼 이 최종 결과물을 한번 볼까요? 지금은 이렇게 커다란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페인트 모델 컨디셔닝과 부정 프롬프트는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두 가지는 지워줄 거고요. 이것이 현재 이렇게 커다란 이미지였습니다. 그리고 업스케일 메소드는 동일하게 이것을 사용을 해볼 거고요. 자, 리사이즈 된 이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이미지가 이렇게 자리 줄어들었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줄어든 이미지를 이 위치에 넣어주면 됩니다. 넣어주는 것은 이 위치에 이 이미지를 덮어 써주면 되겠죠? 이미지를 합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컴포짓 마스크드가 있습니다. 이 노드를 사용을 해볼 거고요. 여기 X, Y 좌표 어떤 위치부터 시작할 건지, 여기가 X좌표고 여기가 Y좌표겠죠? 그 값을 다시 한번 입력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X값과 Y값을 입력을 받아올 거고요.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생성된 이미지는 소스 이미지가 될 거고요. 원본 이미지 같은 경우 이곳에 있겠죠? 이곳에 원본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마스크도 가져와야 되는데요. 최종 마스크인 블러된 마스크를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도 가져왔고요. 이제 X, Y 좌표가 필요한데요. X, Y 좌표는 이곳에 이미지 크롭을 할 때 사용했던 X, Y 좌표가 있죠. X 좌표는 레프트, 그리고 탑은 Y 좌표입니다. 이렇게 원본 이미지와 이곳에서 생성된 이미지를 여기 X, Y 좌표 기준으로 이 이미지를 덮어 써주게 됩니다. 자, 최종적으로 출력을 한번 해볼 거고요. 자, 이러한 이미지에 이렇게 작은 부분에 나이키가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 옷 가격이 1,000원짜리 티셔츠에서 만원, 2만원짜리 나이키 티셔츠로 변경이 되었죠. 이번에는 더 비싸게 한번 바꿔볼까요? 자, 이번에도 이렇게 영역이 생성이 되었고 이 샘플러에서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그릴 거고요. 영역을 확대했기 때문에 이게 프라다 마크가 맞나요? 명품을 잘 몰라서 이렇게 생겼네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비슷하게 따라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짝퉁 그림인 것 같네요. 티셔츠가 프라다 티셔츠로 10배, 100배 가격이 비싸졌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렇게 작은 부분도 인페인팅이 가능하고요. 이번엔 이 얼굴도 한번 바꿔볼까요? 마스크를 초기화해주고 작은 부분에 이미지를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하트 페이스 페인팅 on a face, 뭐 이런 식으로 문법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얼굴 부분에 작은 부분이 생겼고요. 자, 이렇게 하트를 생성을 하고 있는데 조금 모양이 희한한 게 나왔네요. 이 하트에 꽃까지 그려주고 있네요. 이렇게 작은 영역에 이미지를 확대를 해서 마스크를 씌웠더니 이렇게 섬세하게 그려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트를 깨버렸네요. 이렇게 깨진 하트의 모양이 생성이 되고 있고요. 자, 이번엔 얼굴에 엄청 작게 됐네. 이렇게 작은 부분에 하트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하트 페이스 페인팅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부분에 이런 이미지가 들어왔고요. 여기는 레이턴트 이미지이기 때문에 색깔이 달라 보이는 거고요. 이것을 이미지로 변경을 되면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무리 해도 이 작은 부분을 인페인팅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확대를 해서 그림을 그리듯이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이나 플럭스 모델, 이러한 AI 모델들이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확대를 해서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다시 축소를 해서 원래 이미지와 합치는 방법을 통해서 인페인팅을 해보았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작은 부분인데요. 큰 부분도 한번 해볼까요? 이 똑같은 노드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옷을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긴팔이 생성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옷 부분과 목 부분, 이 부분을 마스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지도 한번 같이 바꿔보고요. 전체적으로 색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생성을 하고 있고요. 이 작은 부분도 이렇게 색칠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커다란 마스크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문장형으로 하의와 상의를 입력을 했고요. 티셔츠 말고
그냥 셔츠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프롬프트를 생성을 했고요. 자,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이미지에서 이렇게 커다란 영역을 마스크로 생성을 하였습니다. 지금 50%로 했더니 너무 뿌옇게 나온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스크가 엄청 뿌옇게 나왔죠? 이 부분을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으로 줄여봤더니 마스크가 조금 진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 강도를 조절해서 블러 정도를 조절을 해주시고요. 이러한 이미지에 노이즈가 점차 제거가 되면서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숏 스커트에 그냥 셔츠를 입혔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은 되었는데 이렇게 뿌연 부분이 남아있죠. 자, 마스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었네요. 이 마스크 부분을 가려져 가지고 크게 해서 이렇게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칠했고요. 여기도 남는 부분 없이 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스크를 보시면은 아직도 뿌연 것 같아요. 이렇게 이미지를 많이 변경을 해야 될 때, 그럴 경우에는 마스크 블러를 조금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엔 10% 정도 블러를 조정을 해보고요. 현재 이 정도의 블러였다면 약간 블러만 적용이 되었습니다. 테두리 부분만 살짝 보이고 있고요. 자, 이렇게 커다란 영역도 이렇게 잘 생성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숏 스커트와 셔츠를 입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프롬프트가 반영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플럭스에서 이렇게 작은 부분부터 큰 부분까지 인페인팅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조금 노드가 복잡해서 이 노드를 정리를 한 다음에 영상 더보기란에 해당 노드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진행한 노드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노드를 조금 정리를 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